안녕하세요. 캡틴 시원호입니다. 오늘은 캡틴 교재 137페이지 지구의 공전. 자, 지난 시간 자전에 의한 일주운동과 아울러 오늘 배울 지구 공전에 의한 연주운동까지 거의 뭐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지구 자전 공전까지 진도가 나가신다라면 우리 기권책 천체 운동, 자 기권책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 할 거 지구의 공전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지구의 공전. 자, 공전이 뭔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지? 태양둘레를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운동을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공전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당연히 지구 중심에, 공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겠다. 공전의 중심은 태양. 자, 중요한 방향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 공전의 방향은 서에서 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 자, 이렇게 되겠고요. 공전이 주기는 얼마? 주기는 1년. 365일이 될 테고, 공전 일어나는 속도, 물론 각속도가 되겠다, 그지? 360도라는 각도를 1년, 365일 동안에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 나온다? 하루 동안에 약 1도씩 돌아가요. 자, 이렇게 정리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다? 지구의 공전.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얘기들이다, 그지? 자, 실제 운동이 아니라 이러한 지구가 태양둘레를 돌아가는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무슨 운동? 겉보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을 뭐다요? 일주운동. 하루를 주기로 한 일주운동이라고 얘기했다라면 공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은 뭐다? 주기가 얼마요? 1년. 1년을 주기로 하는 무슨 운동? 연주 운동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지구 공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 연주 운동.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린 이어서 기본적으로 캡틴 교재 137페이지에 공전에 관한 얘기와 공전에 관한 증거까지. 그래서 지구 공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다? 별의 연주시차라는 얘기다, 그지? 우리 뒷단을 보게 되면 천동설, 지동설, 지구공전의 증거 이런 얘기 다루긴 합니다만은 수능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얘기인 거니까. 자, 연주운동을 얘기할 텐데 일단 연주운동 첫 번째 뭐의 연주운동을 한번 알아볼 거냐? 별의 연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별의 연주운동. 자, 실제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거의 천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지? 천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별이요, 지구가 태양둘레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공전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한번 볼까, 그림을.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태양둘레를 지구가 이렇게 공전한다라면 여기 위치가 지구 1번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테니까 2번, 여기가 3번 위치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태양계 바깥쪽 아주 멀리 있는 이렇게 노란 별이 있다고 치자라면 지구에서 느끼는 가상의 하늘, 천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천구상의 별이 어디예요? 여기 떠 있는 걸로 느껴진다라면 2번 위치일 때는요, 여기. 3번 위치일 때는 별이 여기 떠 있는 걸로 느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별의 연주운동,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 공전함에 따라 별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 1번, 2번, 3번 이렇게 천구상에서 옮겨간 걸로 느껴진다는 얘기다,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방향이 무슨 방향?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이 되겠다. 자,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요, 뭐다요?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고, 시계 방향이라면 뭐다요? 동에서 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게다가 별의 연주운동, 별이요, 천구상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옮겨가는 게 얼마만큼? 지구 공전 속도와 마찬가지로요, 하루에 1도가량씩 천구상에서 동에서 서로 옮겨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다, 그지? 지금 얘기한 게 뭐에 관한 얘기? 별의 연주운동에 관한 얘기. 자, 반면 실제 태양이라는 천체도 어떻더라? 안 움직이는 거지, 그지? 지구가 어떻더라? 태양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느낄 때 태양도 어떻더라?
1년을 주기로 옮겨가는 것처럼 느껴져. 얘를 뭐라고 하자고요?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의 연주운동. 자, 태양의 연주운동도 보자라면, 자, 요렇게 태양이 있고요. 둘레를 누가 돌아갑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가 지구 1번, 2번, 3번 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가 공전해 갈 때 이렇게 천구가 있다라면 1번 위치일 때는 태양이 어디? 여기에 이렇게 떠 있는 걸로 느끼겠다, 그지? 지구가 2번 위치였을 때는요, 태양이 천구상에 여기, 지구가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천구상에 여기 떠 있는 걸로 느껴지겠지. 다시 한번,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 공전할 때 천구상에서 태양의 움직임, 이러한 꼴로 옮겨가는 걸로 느껴진다는 얘기다, 맞지? 자, 그렇다면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반시계가 되는 거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나왔던, 지난 시간 다뤘던 지구자전에 의한 천체 겉보기 운동, 일주운동 같은 경우에 실제 천체들이 움직임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일주운동도 전부 다 뭐다? 지구자전, 서에서 동,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로 일주운동이 나타났다. 공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 연주운동도요, 별의 연주운동, 지구의 공전 방향과 어떻게 반대 방향의 시운동이 나타나는 데 불구하고 태양만 어떻게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더라? 지구가 공전함에 따른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이 공전 방향과 반대가 아니라 어떻더라? 똑같은 방향. 어디에서 어디요? 서에서 동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좀 신경을 써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마 우리 1학년 때 뭐 통합과학, 유학과학 배웠을 때 어떤 얘기들, 천체의 겉보기 운동, 방향이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자주 나왔던 얘기들이라고. 자, 뭐 서에서 동,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신경 써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린 이런 얘기도 했었지, 그지? 뭐다? 이렇게 천구가 있고요, 얘가 지구가 있다라면 지구 적도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면 이게 뭐가 되겠다? 천구의 적도가 되겠죠. 근데 이처럼 태양이 지구 공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운동, 천구상에서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옮겨간다, 그지? 자, 천구상에서 태양이 옮겨가는 길목,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니? 앞서 이미 다뤘었잖아, 그지? 뭐라고요? 황도라고 얘기했었지. 게다가 어떻더라? 천구의 적도와 황도가 기울어진 게 얼마? 23.5도만큼 기울어졌어요. 이런 얘기도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실제 태양은 천구상의 황도를 따라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요, 이렇게 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게다가 앞서 우리는 이미 다루긴 했었다, 그지? 특징적인 위치, 여기까지.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남중고도 얘기했었지, 그지? 남중고도는 뭐다? 90-위도 플러스 천체의 적위. 따라서 지금 이게 지구의 적도라면 어떻더라? 여기가 뭐요? 천구의 북극성이 될 텐 거니까 상대적으로 특징적인 위치 4군데 중에서 태양의 적위가 가장 큰 누구? 얘가 바로 뭐다요? 적위가 가장 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뭐에 해당한다? 하지점에 해당하겠구나. 반면 이 점이 바로 뭐가 될까요? 1년 중 태양의 적위가 가장 작아지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아지는 동지점이 되겠다. 또 여기 있는 점, 요 점을 뭐라고 합니까? 천구의 적도와 만나는 교점이다, 그지? 교점이긴 한데 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라고? 천구의 남반구에서요, 북반구로 올라가다가 만나는 교점. 다시 말해, 태양의 적위가 음에서 양으로 증가하다가 만나는 교점. 자, 그래서 태양의 적위가 올라가다가 증가하다 만나는 교점, 승교점이라고도 얘기하는 점. 요 점이 바로 뭐가 되겠다요? 춘분점이 되겠지. 뭐 상식적으로 겨울 다음에 뭐니? 여름이 와야 되는데 그 사이가 뭐가 되겠니? 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춘분점을 다른 말로 뭐다요?
태양의 저기가 증가하다 만나는 교점, 순교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겠고요. 반면 얘 같은 경우 어떠냐? 태양의 저기가 양에다가요, 음으로 작아지는 교점이 되겠지. 그래서 내릴 강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요? 강교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자주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 그래서 강교점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요? 추분점에 해당할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지? 그래서 우리 앞서 뭐 잠깐 미리 다뤄봤던 황도에 관한 얘기, 지구공전에 의한 태양의 연준동,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목, 황도상의 춘, 하, 추, 동, 절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까지요? 캡틴 교재에 138페이지 나와 있는 별의 연주운동과 140페이지 나와 있는 태양의 연주운동까지 한꺼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또 게다가 우리는 좀 뭘 좀 알아두시면 좋으냐 하면 춘하, 추동, 절기에 따른 날짜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캡틴 생일이 언제예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3월 20일이야, 그지? 캡틴 생일 3월 20일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이 뭐가 된다요? 3월 21일 춘분점이 되겠다. 됐습니까? 3월 21일 춘분점이 되겠고요. 또 재밌어. 결국은 1년은 12개월, 12달이 되겠고 계절은 뭐니? 4계절이 될 텐 거니까. 몇 달 만에 계절이 한 번씩 바뀌니? 3개월의 계절이 한 번씩 바뀔 거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춘, 하, 추, 동, 절기를 따지면 3월 20일이 춘분점이라면 하진 언제? 6월 22일. 뭐 날짜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6월 20일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춘분점 같은 경우는 얼마? 6월 20일에 3개월 더하면 얼마? 9월 23일이 되겠고요. 동지점은 얼마니? 12월 22일. 3, 6, 9, 12. 요렇게 3개월 간격으로 절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캡틴 생일 춘분점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도 몇 월 며칠의 천체, 태양의 고도가 어떠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뭐에 관한 얘기? 별의 연주운동과요, 태양의 연주운동을 자,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교재 몇 쪽? 저기 138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138페이지에 뭔 그림이 나와 있니? 요렇게 하늘 그림이 3개가 연속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더라? 뭐, 보름 간격으로 관찰했대. 보름 간격, 얼마만큼요? 15일 후. 얘도 마찬가지, 15일 후. 근데 재미난 거는, 언제 관측했다? 태양이 이렇게 지는 시각에 관측한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지는 시각에 관측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15일 간격으로 같은 시각에 관측했다. 같은 시각이라고 얘기를 한 거, 시각이라는 건 뭡니까? 누구 기준? 태양 기준. 그러니까 같은 시각에 관측했기 때문에요, 태양의 위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고요. 15일 간격으로 관측한 승어 봤더니 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거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어느 쪽 하늘을 관측한 거니? 태양이 지평면 아래 살짝 져 있는 거니까. 얘가 태양이 뜰 무렵인 새벽녘이라면 어느 쪽 하늘? 태양 뜨는 쪽이니까 동쪽 하늘. 또는 태양이 지는 시각이라면 태양이 지는 쪽이니까 어느 쪽? 서쪽 하늘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그러면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동쪽 하늘이니? 서쪽 하늘이니?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결국 지금 별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림에 다 옮겨보자라면 별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갔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별이 이렇게 15일 간격으로 운동한 이 권역을 쭉 이어버리면 이게 결국 뭐에 해당한다요? 연주운동이 일어나는 연주권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바로 뭐다요? 연주운동이 일어나는 연주권이 되는 거고, 실제 연주운동 뭐 때문에 나타나니? 지구 공전 때문에. 게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요,
일주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운동이나 권역, 일주권 같은 경우는 뭐랑 나란했니? 지구 자전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지구 적도랑 지구의 적도, 연장한 천구의 적도랑 나란한 게 일주권이에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주운동이라는 연주권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나타나? 뭐 때문에 나타나? 공전에 의한 현상. 자, 그래서 지구 공전 때문에요, 태양의 연주운동이 일어나. 뭐가 나타나니? 황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합시다. 연주권과 나란한 거는 뭐다? 천구상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 뭐다? 황도랑 나란한 거구나. 자, 아직까지 평가원에서도요, 연주운동이 일어나는 권역과 황도가 나란하다는 얘기는 언급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얘기는 이 정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황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지구의 적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황도랑 지구의 적도는 얼마? 23.5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졌겠지, 그지? 적도가 이렇게 기울었대. 어느 쪽으로요? 왼쪽 위로 기울어졌다는 거니까 당연히 어느 쪽 하늘? 그래. 서쪽 하늘이 되는 거예요. 서쪽 하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은 뭐다 얘는? 태양이 뜨고 있냐 지고 있냐? 지고 있는 초저녁이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자전의 일주운동과 아울러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지금 캡틴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 얘기냐? 실제 연주운동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앞서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잘 봐요. 태양의 연주운동은 어느 방향?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했었어. 게다가 우리는 그 정도도 기억하고 있지요. 춘, 하, 추, 동. 절기가 바뀔수록 태양이 뭐가 달라집니까? 적경이 달라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교재 140페이지에 뭐다? 추나 추동 절기에 따른 적경과 적이 빈가 충분히 채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태양의 연주운동에 의해 어떻더라? 태양의 적경은 증가하니 감소하니? 반시계 방향이면 적격 증가 방향, 감소 방향. 증가 방향이 될 땐 거니까 어떻더라? 연주운동에 의해 적경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단 말이야.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별의 연주운동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 별의 연주운동은요, 동에서 서로 나타나는 거니까 얘는 적경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시계 방향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얘는요, 적경이 감소하는 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실제 적경은 감소하냐? 아니. 안 변하고 일정한 거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그지? 별은요, 워낙에 지구에서 먼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어떻더라? 천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적경이 일정한 거라고, 안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쌤, 별이 왜 동에서 움직인다잖아요, 그지?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 별의 적경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정한 거라는 얘기야, 맞지? 근데 태양의 적경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적경은 뭐 한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주운동에 의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문제는 실제 이 천체에 관측한 자료만 하더라도 매일이 아니라 15일 간격으로 언제 같은 시각에 관측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실제 시각의 기준이 되는 게 누구니? 바로 태양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실제 태양의 적경이 증가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태양을 기준으로 보는 거란 말이지, 그지? 시각의 기준이 태양이기 때문에 어떻더라? 태양을 기준으로 뭐 한다요? 별을 관측한다라면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별을 관측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별을 관측할 때 실제 태양이 움직이고 별이 아니 움직인 거지만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실제 얘가 가만히 있는 거고요. 태양이 점점 옮겨가는 건데 우리는 뭐다? 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로 얘가 움직여서 다가오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태양 기준 별을 관측하기 때문에 어떻더라? 실제로 뭐다? 별이요 어떻게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걸로 느껴지는 꼴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별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꼴이라는 얘기는 동에서 실제 별의 적경은 어떻대요? 안이 변하는 거야. 그치만 어떻더라? 우리는 뭐라고 느낀다고요? 별의 적경이 동에서 태양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별의 적경이 어떻다? 감소하는 꼴로 느껴진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그 결과 어떻더라? 적경이 감소한대.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다시피 적경이 작은 천체, 큰 천체가 있다라면 누가 먼저 뜬다? 작은 놈이 먼저 뜨고요. 적경이 큰 게 나중에 뜨게 되는 거지, 그지? 그 결과 어떻다요? 매일 별이 뜨는 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는 걸로 느껴지는 겁니다. 왜? 실제로 별의 적경이 달라진 게 아니지만 우리는 시각의 기준인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별의 적경이 감소하는 꼴이기 때문에 시각이 빨라진다는 얘기라고. 게다가 실제 감소하는 꼴인데 얼마씩? 하루에 1도씩 감소하는 꼴이겠지, 그지? 그러면 실제 뜨냐 지냐라는 건 뭐다? 공전이 아니라요? 자전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1도만큼 돌아갈 때 몇 분 걸리니? 1시간에 몇 도 돌아가요? 15도 돌아가지. 60분에 15도 돌아가. 1도 돌아가면 얼마? 4분 차이 나겠다, 그지? 시각이 빨라진다. 얼마씩? 매일 4분씩 빨라지는 거예요.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정리한 게 캡틴 교재 138 별의 연주운동, 140페이지 태양의 연주운동까지 정리되었습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어서 이제 교재에 없는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뭔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하늘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자라면 요 상태에서 어떻더라?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 천구의 적도가. 자, 천구의 적도가 기울어져 있고요. 황도가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 이게 뭐라고요? 천구상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가 되겠다. 당연히 기울어진 각은 얼마? 23.5도가 되겠다, 그지? 자, 어느 날 관측했을 때 태양이 어떻게 해요? 여기 요렇게 떠 있다라는 거야. 됐냐? 태양이 이렇게 떠 있고요. 어떻더라? 여기에 파란 별이 하나 요렇게 떠 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뭐라고 묻냐 하면 1번 2시간 후에 여기 나와 있는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태양의 고도. 또 두 번째. 그러면 15일 후에 태양의 고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일단은 2시간 후라고 물은 건 바로 뭐다? 2시간 뭐 묻는 거니? 일주운동을 묻는 거야. 맞지? 일주운동을 묻는 걸 테고요. 태양의 일주운동. 어디? 당연히 모든 천체가 뭐다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면 당연히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이 되겠고요. 북동남이 되겠다. 그렇다면 일주운동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랑? 잘은 몰라도요.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끔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면 2시간 후 이쪽이 동쪽일 테니까 천체가 뜨는 곳, 지는 곳, 뜨는 쪽이 되겠다, 그지? 따라서 태양은 어떠냐? 2시간 후에요. 어떻게? 이렇게 고도가 뭐하니?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됐습니까? 자, 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5일 후라고 묻는 거는 뭐 묻는 거냐? 일주운동이 아니라요. 뭐에 관한 얘기? 연주운동에 관한 얘기를 묻는 거야. 뭐예요?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의 연주운동. 연주운동이 뭐냐? 1년 주기로 나타나는 즉 공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 그러면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 서에서 동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일주운동 같은 경우는 뭐랑 나랑?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나타나는 거라면 연주운동은 어떻게 나타나? 당연히 황도를 따라 나타나야 되겠지. 근데 얘가 서에서 동쪽으로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요렇게 나타나는 게 뭐다? 태양의 연주운동. 15일 후에 고도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뭐 좀 더 정확하게로는 15일 후면 몇 도 돌아가요? 15도만큼 돌아갈 테고 2시간 후면요? 30도만큼 돌아가기 때문에 얘 증가가 얘보다 더 커야 되긴 할 거야. 그지? 일단 방향만 따져보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세 번째, 그럼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15일 후에 뭐요? 별의 고도는 어떻게 되겠니?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15일 후 뭐 묻는 거냐? 연주운동을 묻는 거야. 누구의? 별의 연주운동. 별의 연주운동은 어디요? 동에서 서가 될 텐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고도가 증가하는 건 맞을 거야. 그지? 그치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다요? 연주운동 뭐랑 나란? 여기 나와 있는 황도랑 나란하게끔 나타나야 되겠지. 따라서 어떻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다? 3번. 별의 연주운동에 의한 고도 증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그렇다면 뭐까지? 2시간 후에 별의 고도를 따져봅시다. 2시간 후에 별의 고도 증가하겠냐? 감소하겠냐? 별의 연주운동 15일 후 연주운동 2시간 후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주운동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지? 별의 일주운동 어느 방향? 동에서 서가 되겠지. 동에서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지금 연주운동은 뭐랑? 황도랑 나란하게 나타나는 거라면 일주운동은 뭐랑 나란해야 돼? 천구의 적도와 나란할 텐 거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다요? 그래, 일주운동이 되겠네. 네 번째 일주운동도 뭐냐? 증가하게 되겠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 얼마냐? 15일이기 때문에요. 연주운동은 하루에 1도씩 15도만큼 증가한다라면 얘는 일주운동은요. 시간당 15도 2시간이면 얼마? 30도. 얘의 증가분이 더 크긴 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야.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 고도가 단순히 높아지냐 낮아지냐 따져주는 거지. 뭘 따라서 뭐랑 나란하게 연주운동이 일어나냐까지는 잘 얘기 안 하거든. 디테일한 캡틴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신다면 일주운동, 연주운동 몇 시간 후 일주운동, 며칠 후 연주운동, 별과 태양의 고도 변화. 또 게다가 별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요? 일주운동 같은 경우는 크게 둘 사이의 간격이 차이가 없겠지만 연주운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냐? 점점점 간격이 어떻게 돼? 좁아지겠구나 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별과 태양의 연주운동 정리가 끝났고요. 정리 다 하시고 우리는 뭐다? 139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한 문제만 도전! 자, 캡틴규제 139페이지 첫 번째 기출문제 변형. 아주 쉬운 얘기가 되겠다, 그지? 자, 일단은 문제에서 묻는 게요. 뭐라고 나와 있니? 15일 간격. 뭐구나. 연주운동을 말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어느 쪽 하늘이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잘은 몰라도요. 한 그림에다가 별자리를 다 옮겨보자라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게 되는 거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그어놓은 게 뭐다? 이 별자리에 뭐다? 연주운동 번역이 되겠다. 그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타난 이어놓은 선이 뭐랑요? 황도랑 나란할 테니까 천구의 적도가 어떻더라?
이렇게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천구의 역도가 왼쪽 위로 기울어요? 어느 쪽 하늘? 당연히 서쪽 하늘이 되겠구나.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서쪽 하늘이 되겠고, 그러면 태양이 서쪽의 지평면에 있다는 얘기는 뭐다? 태양이 지는 초저녁이 되겠구나. 뭐라고요? 공전에 의한 연준동이 되겠다. 어렵지 않다, 그지? 그렇다면 별의 연준동은요? 여기가 전부 다 뭐다? 서쪽 하늘이 될 텐 거니까 별의 연준동은요? 동에서 서. 따라서 뭐다? 나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순이 되겠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번째, 천칭자리 운동권. 이 운동권요? 뭐랑 나란하더니 천구의 적도가 아니고요, 황도와 나란하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별은 어떻더라? 적경이 아니 변한다고 얘기했었다, 그지? 실제로 누가 움직인 거니? 별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쭉쭉쭉 연준동하는 꼴이었다, 그지? 그 얘기가 요 얘기지. 실제로는요,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어디에서 어디?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 적경 증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139페이지 아래 기출문제 두 문제, 나머지는요 조금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 특징교지 141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목 뭐라 불렀니? 황도. 황도. 자, 황도 12궁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어떻더라? 이렇게 천구가 있으면 천구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 그래서 뭐 고대부터 우리 사람들이 별자리들을 별을요 임의의 모양으로 이은 다음에 뭐다? 뭐 닮았다 여러 가지 별자리를 찾아낸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 천구상에서는요 약 88개의 별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떻더라? 이렇게 천구의 적도가 있고요, 황도가 23.5도 이렇게 기울었다라면 88개의 별자리 중에 어떻더라? 황도상에 걸쳐있는, 이렇게 걸쳐져 있는 몇 개? 12개의 별자리가 나타나. 얘를 뭐라고 하자? 황도 12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별자리 궁자. 황도상에 걸쳐있는 12개의 별자리, 황도 12궁. 됐습니까? 자, 일단 황도 12궁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되냐? 자, 봐봐.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나와 있지, 그지? 이게 바로 뭐다요? 몇 월이니? 라는 날짜를 나타낸 거라고. 자, 만약에 현재가 뭐라고요? 5월이라고 칩시다. 현재가 5월이라면 지구가요 요렇게 A 위치할 때겠니? 아니면 B에 위치할 때겠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고. 현재가 5월입니다. 5월이라고요? 5월이라면 지구가 A에 있을 때가 5월이니? B에 있을 때가 5월이니? 자, 지금 여기 나타난 별자리가 뭐라고요? 황도 12궁이야. 누구 기준이다? 황도. 누구 기준이에요? 태양 기준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현재가 5월이란 얘기는 뭔 얘기다?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천구상에요 태양이 5월이라고 적혀있는 여기에 떠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5월이란 뜻이야. 그럼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지구가 A에 있을 때겠냐? B에 있을 때겠냐? A에 있을 때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니 뭐다?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가 바로 뭐요? 몇 월이냐라고 묻는 거에 뭐다? 기준이 되는 거라는 거. 몇 월이에요? 라는 건 뭐다?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가 몇 월자리를 지나가는 거니?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봐봐. 지금 여기 이렇게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관측자가 태양을 향해 서 있을 때 뭡니까? 얘가 느끼는 태양은 어떻게? 천구상에 어디에요? 여기 떠있네 라고 느낀다는 얘기지. 그러면 5월에 있는 황소 자리가 얘 눈에 보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현재 뭐하고 있냐? 태양이 남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얘가 5월 달에 여기 있는 거니까 얘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잘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뭐가 되겠니? 정반대. 언제요? 자정에 남중하는 뭐가 되겠다요? 천칭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봐봐. 한밤중에 남중. 한밤중이란 게 언제니? 그래, 자정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얼랄랄랄라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와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인 천구상의 정반대에 있다는 얘기겠지. 그 얘기는 뭔 얘기다? 적경이 얼마 차이 나요? 12시간 차이 나는 놈이 뭐겠구나? 자정에 남중하는 놈이겠구나. 게다가 황도 12궁 그림이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 형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정반대가 어딘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국 12개월 축이기 때문에 6개월을 더하거나 빼준다라면 적경 12시간 차 정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를 고를 수 있게 되겠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다 채우셨죠? 바로 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월이라면 어디에? 태양이 어디 1월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니까 지구는 어디 있니? 요렇게 일직선상에 어디에요? 지구가 여기 있을 때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볼 때 어떻다? 태양이 여기 있을 때 궁수자리 있다라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궁수자리 자전하게 되면 뭐다? 정반대편에 있는 쌍둥이 자리가 남중하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지? 3월이면 태양이 어디? 여기 떠 있는 걸로 보이기 위해서는요, 지구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한밤중이 남중하는 건 언제? 6개월을 더한 사자자리. 8월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8월이라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8월 자리에 태양이 떠 있네. 한밤중이 남중하는 건요, 염소 자리가 될 거예요. 처녀, 물고기, 전갈, 황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혹여나 이 정도 설명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는 조용히 캡틴과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캡틴에게 찾아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린 141페이지 빈칸 채울 수 있을 테고요. 142페이지 황도 12궁에 관한 기출문제 2개 도전! 자, 142페이지 첫 번째 기출문제 변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황도 12궁이 나와 있고요. 춘분날이라고 나와 있네. 춘분날은 며칠? 캡틴 생일 다음날 3월 21일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3월이구나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나와 있는 황도상에 태양이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연주운동이 일어날 텐 거니까 하지점이면요 얼마? 6월 22일이 되겠다, 그지? 그렇다면 언제? 6월 22일이 될 텐 거니까 이때가 되겠네. 그럼 지구가 어디예요? 여기 있을 때 태양이 여기 떠 있는 걸로 느끼게 되겠지. 뭔 자리? 쌍둥이 자리에 위치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날 밤 8시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자, 별자리는, 자, 봐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자리가 어떻습니까? 자정에 남중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여기 물고기가요, 자정에 남중하는 놈이라고. 자정에 남중. 근데 문제는 뭐 물었니? 밤 8시에 남중하는 게 누구니? 라고 묻는 거지.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 했냐? 일주운동에 있어서 먼저 남중하냐, 나중에 남중하냐가 뭐에 따라 좌지우지 됐다? 적경에 따라서. 얘가요, 자정에 남중하는 놈이라면 밤 8시에 남중하는 이 별자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별자리는요 4시간 먼저 남중한 거지. 그러면 적경이 몇 시간 차이 나야 돼요? 4시간 작아야 되는 놈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자리보다 적경이 4시간 작은 놈이면 누구겠니? 적경이 4시간 작아요. 이날 밤 8시경에
남중하는 별자리라고 묻는 거잖아. 그치? 이날 밤, 내가 잘못 그려놨네. 큰일 날 뻔했다. 그지? 물고기 자리가 자정에 남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니? 태양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지? 자정에 남중하는 건 누굽니까? 처녀 자리가 되겠지. 쏘리 잘못 왔습니다. 자정에 남중하는 놈. 그럼 얘보다 몇 시간? 4시간 먼저 남중하려면 적경이 몇 시간? 4시간 차이 나야 되겠지. 지금 잘 들어. 그럼 쭉 돌아갈 때 얘가 뭐냐? 춘분점이 될 텐 거니까 0시. 얘가 몇 시예요? 6시가 될 텐 거니까 결국은 뭐다요? 총 24시가요 12개의 별자리 지나가게 되는 거지. 그 얘기는 0시, 2시, 4시, 6시, 8시, 10시, 12시 별자리 하나 간격당 적경이 2시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처녀 자리보다요 적경이 4시간 작은 누가? 개 자리가 자정에 남중하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아하. 자,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남중고도가 가장 낮아요. 남중고도가 낮아요? 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별자리의 저기가 어떻더라? 가장 작은 놈이 누구니? 라고 묻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어디게 되겠냐? 얘가 뭐요? 하지점에 해당할 텐 거니까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동지점에 있는 궁수자리가 되겠네. 네 번째. 11월 중순이라고 나와 있네요. 잘은 몰라도 얘는 어떻더라? 동지 한 달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동지라면 태양이 어디 있을 때? 태양이 여기 떠 있는 걸로 느낄 때가 되겠지. 왜? 적경이 12, 14, 16, 18시가 될 텐 거니까 20시, 22시. 그치? 그러면 궁수자리 여기 태양이 떠 있을 때 지구는 어디 있냐? 이렇게 있는 거겠지. 그렇다면 이날 동짓날 남중하는 게 누구냐? 쌍둥이 자리가 되겠죠. 근데 11월 중순이면 약 동지 한 달 전이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 이렇게 공전할 텐 거니까 어떻게 된다? 쌍둥이 자리가 아니라요. 언제? 황소 자리를 향해 이렇게 서 있을 때가 바로 뭐다? 동지 한 달 전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4시에서 12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다. 황소 자리가 뭐다? 자정 무렵에 뭐 한다요? 남중하는 별자리가 누구니? 황소 자리가 되겠네. 그러면 이때 자정 무렵에 남중하는 게 아니라요. 뜨는 별을 물었잖아. 그지? 그러면 자정에 남중하는 게 황소라면 자정 무렵에 뜬다는 얘기는 당연히 남중에 있는 거랑 뜬 거랑 누가 적경이 크다? 적경이 작을수록 먼저 뜨는 거니까 황소 자리가 적경이 작은 놈이고요. 뜨는 놈이 적경이 어떻더라? 큰 놈이 되겠지. 남중하는 거, 뜨는 거 몇 시간 차? 6시간 차. 그러면 결국요. 황소 자리보다 적경이 얼마? 6시간만큼 큰 놈이 되겠지. 얘가 적경이 얼마니? 4시에 해당할 테니까 얘는 얼마요? 10시에 해당하는 누구다? 사자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캡틴이 문제를 많이 좀 꼬아낸 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뭐 실제 이거 적경으로 따지지 않고 뭐 할 수도 있냐? 이렇게 태양이 남중, 황소 자리가 남중했을 때 와 얘가 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타원이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딱 좋아. 그래서 우리는 뭐다? 보다 정확하게 뭐다?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뜨고요. 적경이 큰 놈이 나중에 뜨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자전, 일주운동 가지고 써먹는 게, 일주운동 써먹는 게 보다 정확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다들 이해하셨나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42페이지 아래에 있는 기출문제 변형 풀어보실 텐데요. 현재 태양의 적경이 조금 뭐다? 애매하게 나와 있지, 그지?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태양의 적경을 얼마? 16시라고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도전!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뭔 얘기냐? 자, 앞서는 어떻게 황도가 이렇게 원 형태로 나와 있던 거라면, 구 형태로 나와 있던 거라면
얘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놓은 게 바로 뭐다? 이 그림이 되겠다, 그지? 자, 태양의 연준동 방향, 적경 증가 방향이 되겠고요. 현재 태양이 있는 곳이 뭐다요? 적경이 얼마? 16시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지? 자, 일단은 현재 계절이 언제입니까? 뭐 정확하게 계절 따지자면 몇 월인이라고 따져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출제 의도는 단순하게 뭐다? 태양의 적거, 저기가 얼마입니까? 음의 값이 되겠네. 고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겨울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두 번째, 한 달 후 태양의 남중 고도는 한 달 후, 한 달은 1년이 12개월이야. 맞지? 1년이 12개월이고요. 적경은 0에서부터 이 4시가 될 땐 거니까 한 달 동안의 적경 얼마? 2시간씩 증가할 거야. 맞지요? 1년은 12개월, 1년 동안 적경이 24시간 변할 테니까 1개월당 2시간씩 적경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달 후면 적경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 요렇게 오게 되겠네. 어디에요? 동지점에 오게 될 텐 거니까 고도는요? 낮아질 거야. 됐습니까? 다음. 이날 자정의 남중. 자정의 남중 뭐라고요? 적경이 몇 시간? 12시간 차이 나는 놈. 누가 되겠니? 현재가 적경 16시간 될 테니까 몇 시? 4시가량 되는 누가 되겠다? 황소자리가 되겠구나. 네 번째. 이날 밤 9시의 남중. 와! 자정의 남중 하는 게 황소인데요. 9시의 남중 몇 시간 일찍? 3시간 일찍인 거니까 적경이 얼마만큼? 적경이 3시간만큼요? 작은 별자리가 되겠네. 4시간이라 얼마? 1시쯤이 될 텐 거니까 누가 남중? 물고기 자리가 남중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적경으로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 후 자정, 3개월 후. 자, 3개월 후가 지난다라면 태양의 적경이 얼마 증가하니? 1개월당 2시간씩 달라지는 거니까 얼마? 6시간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춘, 하, 주, 동 절기별로 뒀더니 0, 6, 12, 18 6시 간격 증가했잖아, 그지? 3개월마다 계절이 한번 바뀌기 때문에 현재가요 21시라면 3개월로는 얼마가 되겠냐? 22시.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언제? 3개월 후가 되겠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3개월 후의 남중, 3개월 후에 태양의 적경이 22시가 되는 거니까 적경이 몇 시간? 12시간 차이 나는 누구요? 10시가 되는 사자자리가 남중하겠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자, 그래서 실제 지구 자전 개념보다는 적경 증가 감소, 적경이 얼마만큼 차이 나냐 가지고요. 몇 시에 남중, 몇 달 후 남중 계산하는 게 보다 수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재 139페이지로 돌아옵시다. 139페이지 돌아오시면요. 황도 12군과 별자리, 일주운동, 그리고 연주운동 관한 문제 139페이지 안 푼 두 문제가 있습니다. 도전! 자, 139페이지 두 문제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밤 10시 북반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황도 12궁. 자, 남쪽 하늘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니? 밤 10시에 관측한 거래. 근데 같은 날 자정의 남중. 자, 지금 밤 10시에 남중인 게 누굽니까? 쌍둥이 자리가 남중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정에 남중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일단 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밤 10시에 남중, 자정에 남중. 2시간 늦게 남중하는 거지. 그치? 2시간 늦게 남중한다는 얘기는요. 당연히 적경이 어떻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증가할 테니까 쌍둥이 자리보다요. 어떻더라? 적경이 더 큰 놈이 되겠지. 그치? 게다가 2시간이면 누구? 쌍둥이 자리, 처녀 자리 얼마 차이 나니? 90도가 차이 나는 거다, 그지?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누가? 개자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다르게는 우리는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얘가 남쪽 하늘이지, 그지? 같은 날 자정, 밤 10시랑 자정 몇 시간 차이? 2시간 차이야. 일주운동, 연주운동? 일주운동을 묻는 거겠지. 당연히 별의 일주운동은 어디? 동에서 서로 일주운동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일주운동 2시간 차이가 나는 걸 테니까 몇 도 돌아가? 몇 도 돌아가? 30도만큼 돌아갈 텐 거니까 요렇게 옮겨오겠지. 그래서 계자리가 차정에 남중하는 겁니다. 라고 따질 수 있겠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밤 10시 똑같은 내용 뭐라고 나와 있니? 한 달 후 뭐에 관한 문제? 연주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다. 별자리 연주운동 방향 마찬가지 어느 방향? 동에서 서. 일주운동도 그렇고요. 연주운동도 그렇고 똑같이 나타난다고. 그럼 얘는 자정, 아까 전에 얘는 뭐였다? 2시간이었기 때문에 얼마? 30도 돌아간다라면 얘는 한 달 후 30일이기 때문에 몇 도 돌아갑니까? 연주운동은 하루에 1도, 30도 돌아가게 되겠지. 따라서 어떻다요? 마찬가지 계자리가 1도씩 30일 돌아가. 계자리가 30일 후에 남중하게 되겠다.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한 달 후 얼마 돌아가? 연주운동 30도 돌아가게 되겠고요. 또 뭐라고 나와 있냐? 자정 10시간이라 자정이면 몇 시간? 2시간이 될 텐거니까 마찬가지 얼마 돌아갑니까? 30도 돌아가야 되겠지. 총 얼마 돌아가야 됩니까? 60도 돌아갈 텐거니까 어떻더라? 연주운동에 의해 30도, 일주운동에 의해 30도. 뭐가요? 사자자리가 남중하게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남쪽 하늘에서 일주운동, 연주운동은 같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이어지는 문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뭐에 관한 얘기? 밤 9시에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관측한 결과래. 근데 문제는 얼랄랄랄라 뭐가 보여요? 북극성이 보이네. 어느 쪽 하늘? 북쪽 하늘이 되겠네요. 북, 동, 남, 서가 되겠다. 자, 그러면 밤 9시에 봤더니 카시오페이아가 어딨니? 여기 있다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같은 날 자정에 관측되는 거는 몇 시간 후? 일주 연중? 일주운동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요. 밤 9시 자정 얼마? 3시간. 얼마 돌아갑니까? 45도만큼 돌아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아까 전에 나왔던,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나왔던 남쪽 하늘에서는 어땠니? 동에서 서 이 방향으로 일주운동이 일어났었지. 그치? 연주운동 마찬가지. 그치만 북쪽 하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얘가 동쪽이고 얘가 서쪽이잖아. 또 게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북쪽 하늘에서는 어떻더라? 북극성을 중심으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에 뭐 일어나요? 일주운동이 일어납니다라고 정리했었지.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요? 얼마만큼? 45도 돌아갈 텐 거니까 몇 번 위치 있겠니? 그래요. 2번 위치로 요렇게 옮겨오게 될 겁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지. 다음 3개월 후라고 나와 있는 3개월. 얘는 뭐냐? 일주야 연주야. 그래요. 연주운동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요. 3개월이면 며칠? 90일이 될 텐 거니까 몇 도 돌아갑니까? 90도만큼 돌아갈 거야. 근데 별의 연주운동과 일주운동 방향 어떻더라요? 같은 거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다? 동에서 서로 나타나는 게 뭐요? 연주운동이 될 텐 거니까 반시계 방향 90도 돌아가게 된다라면 3번 위치에 있던 카시오페이아가요? 어디로 갑니까? 1번 위치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이해되겠지? 자, 마지막 나오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 한 달 후면 연주운동이 될 텐거니 몇 도? 30도 돌아갈 테고요. 이렇게 반면 밤 9시가 아니라 밤 10시면 몇 시간 차이 나요? 1시간 차이 날 텐거니까 얼마? 15도만큼 돌아가겠지. 토탈 얼마 돌아갑니까? 45도만큼 반시계로 돌아갈 텐거니까 3번 위치 있던 카시오페이아가요? 한 달 후 밤 10시면 어디가 있냐? 2번 위치에 가 있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남쪽 하늘이냐 북쪽 하늘이냐에 따라서 일주 연주운동 방향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큐팅교재 143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
계절 변화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절 변화. 결국엔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함에 따라서 태양의 적경과 적기가 바뀌게 된다, 그지? 태양의 적기가 바뀜으로 인해 뭐다요? 상대적으로 날씨가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 추워지는 겨울, 계절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계절이 변화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뭐 때문이니? 바로 뭐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화하기 때문이야.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에 따른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에 계절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태양의 남중고도는 왜 변하니? 자, 궁극적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실제로요,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기울어진 채로 뭐한다? 공전하기 때문에 남중고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전축 경사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뭐다? 공전에 의해 태양의 적경이 달라지는 거고요.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적위도 달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천구의 적도와 황도면이요, 얼마? 23.5도 길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자전축 경사 얼마 기울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다?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대해 23.5도 기울었어요 라고 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된다고요? 왜? 잘 봐. 실제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면 뭐다? 이게 뭐에 해당한다? 공전 궤도면이란 말이야. 지구가 이렇게 공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자전축은요, 어떻게? 이렇게 공전 궤도면 수직인 축에 대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3.5도라는 각도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공전 궤도면에 대해 23.5도가 아니고요, 공전 궤도면의 수직인 축에 대해 23.5도 길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다요? 공전 궤도면에 대해는 얼마 기울었니? 얼마 기울었어요? 66.5도 기울었어요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한 번도 평가원에서 문제가 이렇게 찌질하게 나온 적은 없어.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 거는 분명한 얘기다. 공전 궤도면에 대해 66.5도 기울어진 겁니다. 조심하셔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계절 판단할 때 우리 7단원, 3단원, 지구 외적 변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단어 썼니?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면 지구 공전 궤도가 이렇게 나타날 때 이렇게 현재 지구는 어떻다요? 이렇게 근일점에서 북반구 겨울인꼴이지, 그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북반구가 뭐다? 여름. 얘가 남반구가요? 겨울이 될 거야. 계절 판단할 수 있지, 그지? 계절 판단할 수 있을 테고요.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앞서 많이 다뤘던 얘기처럼 어떤 얘기들, 이렇게 천구상에서 천구의 적도가 나와 있다라면 황도가 어떠니? 이렇게 23.5도 기울었대. 그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다요? 하지. 얘가 뭐가 돼요? 동지. 춘분, 추분이 되겠다.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얘를 좀 변형해서 어떻게 문제가 좀 다르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잘 봐. 요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뭐다? 천구의 적도가 나와 있다라면 황도가 어떻더라?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면 얘가 뭐라고요? 북극. 여기가 뭐다? 남극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니? 하지야, 동지야? 천구의 적도보다 어디에? 남반구에 위치할 텐 거니까 동지. 얘가 뭐요? 하지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지? 어렵지 않게 천구가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캡틴 교재 143페이지 보시면 뭐 나와 있니? 1, 2, 3, 4 기억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A, B, C, D까지 절기 표시할 수 있겠죠? 당연히 1, 2, 3, 4는 뭐가 되겠냐? 상대적으로 1번이요?
천구의 북방부에 위치하는 거니까 뭐다? 하지. 3번이 동지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1, 2, 3, 4 차례대로요. 하, 추, 동, 춘 순서가 되겠다. 반면 두 번째 그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익히 보던 거니까 당연히 뭐다요? 디귿이 뭐니? 북반구 하지. 기역이 뭐가 되겠니? 동지가 될 텐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차례대로 동, 춘, 하, 추가 되겠죠. 마지막 그림도 마찬가지 ABC 나와 있지만 북반구에 있는 A가요 하지, 남반구에 위치한 C가 동지가 될 텐 거니까 A, B, C, D 순서대로 뭐다? 하, 추, 동, 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다? 하지 같은 경우는 태양의 남중고도 어떻게 나갑니까? 90 위도에다가 뭐 해줘야 되니? 하지일 때 태양의 적위 플러스 23.5라고 계산하면 된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동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태양의 남중고도가 마찬가지 90 위도에다가 뭐 해주면 되니? 동제일 때 태양의 적이 얼마? 마이너스 23.5를 더해주면 되겠죠. 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반시계 방향 이렇게 공전할 텐 거니까 그지? 춘분이 되겠고요. 여기 나온 게 뭐다? 추분이 되겠지만 춘분과 추분일 때는 뭐다? 90 위도 태양의 저기가 0이 될 텐 거니까 끝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143페이지에 뭐다? 절기별 태양의 남중고도 공식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계절 변화에 있어서 가장 트렌디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 바로 뭐 14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뭐다? 북반구 충의도 어디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때 북반구일 테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라면 이렇게 뭐요? 북극성이 떠 있을 테고 북극성이 떠 있을 테고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각도가 얼마? 37.5도가 되겠지. 우리나라라면 그지? 그렇다면 북극성에서요 좌우선을 따라 가장 가까운 지평면 얘가 뭐가 되겠다? 북점이 되겠고 가장 먼 점 여기가 뭐가 되겠니? 남점이 된다라면 북동남서 얘가 뭐요? 동점 얘가 뭐가 되겠다? 서점이 되겠지. 게다가 잘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뭐다?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뭐요? 시간권에 해당한다라면 얘랑 수직인 이게 뭐가 되겠냐? 천구의 적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천구의 적도가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면 자, 우리 춘추분일 때는 태양의 저기가 얼마? 0도. 그 얘기는 춘분과 추분일 때는 태양의 남중할 때 위치가 여기가 되겠고요. 하루 동안의 일주권이 어떻더라? 이러한 꼴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얘가 뭐라고요? 태양의 저기가 0인 춘분 또는 추분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잘은 몰라도요. 하지라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춘추분일 때보다 어떠냐? 23.5도만큼 더 높아야 되겠지. 남중고도가 남쪽 좌우선상에 위치할 때가. 그 얘기는 하지일 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떻더라?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겠고 당연히 지금 춘추분일 때 일주권이 뭐니? 천구의 적도와 일치할 텐 거니까 하지일 때도요 얘랑 어떻게 나란한 일주권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다. 이해됩니까? 얘가 뭐요? 하지일 때가 되겠네. 반면 동지라면 춘추분에 비해 남중고도가 23.5도만큼 작아야 되겠지. 일주권은요 마찬가지 나란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얘가 뭐다? 동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캡틴이 앞서 굉장히 트렌디한 얘기라고 얘기했었다. 그지? 바로 뭐에 관한 얘기? 추나 추동 절기에 따른 태양이 뜨는 곳과 질 때의 방위각에 관한 얘기. 대박. 방위각에 관한 얘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가장 핫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다? 하지일 때. 하지일 때랑 언제? 춘분과 추분일 때. 일단 뭐까지요? 동지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rise, 뜨는 곳, 떴다가 뭐하니? 남중했다가요, 지게 될 거야. 요렇게 절기별, 뜰 때, 질 때, 방위각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춘추문일 때는 어디서 떴냐? 정동쪽에서 떠서요, 정서쪽으로 지게 되겠네. 적어볼게. 얘는 어디서 뜬다고요? 정동에서 떠서 어디로 진다? 정서쪽으로 지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동쪽이라면 방위각이 몇 도? 90도가 되겠고요. 정서쪽이라면요? 270도가 되겠지. 그 결과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 절기별, 하루 동안의 태양의 일주운동에 따른 뭐다? 방위각의 변화량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춘추문일 때는 90에서 떠서요 207도로 지게 될 된 거니까 방위각 변화가 얼마? 180도만큼 변하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하지일 때는요, 떴다. 어디 있었니? 동쪽은 동쪽인데 어느 쪽? 북쪽에 치우친 쪽에 뜨게 됐지. 뭐라고요? 어디서 뜬다고? 북동쪽에서 뜹니다. 중요합니다. 반면 질 때는 어디로 지니? 여기로 졌네. 당연히 지는 쪽이 서쪽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쪽? 북쪽에 치우친 쪽인 어디에서요? 북서쪽으로 치게 될 거야. 반면 동지일 때는요, 마찬가지 뜨긴 뜨되 어디 떴냐? 남동쪽에서 떠가지고요, 어디로 졌니? 남서쪽으로 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지랑 동지 중에 태양이 누가 높게 떠? 하지가 높게 뜨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높게 떠 하면 남중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일 때 태양이 뜨는 쪽이 뭐다? 남동쪽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일 때 북동, 동지일 때 남동이 된다는 얘기. 게다가 뭐까지요? 봐봐봐. 북동쪽에서 뜰 때 방위각은 어떠냐? 잘은 몰라도요, 90도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여기라면 90도보다 작은 곳에서 뜨는 거고요. 칠 때는 어떠냐? 270도보다 어떠냐? 큰 쪽에서 지게 된다는 얘기. 그 결과 하루 동안의 방위각 변화가 어떠냐? 180도보다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작년 수능 마지막 문제도 바로 뭐? 태양이 뜨고 지는 방위각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세야, 대세. 자, 남동쪽이 어떻습니까? 90도보다 어떻더라? 크겠고요. 남서라면요, 270도보다 작게 나타나겠네. 그딴 얘기는 하루 동안의 방위각 변화는 180도보다요 작게 나타나겠다. 정리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방위각 요즘 대세. 게다가 우리는 또 뭐까지도 생각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 X축값을 뭐라고 하자요? 방위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위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Y축값을 뭐라고 하자? 고도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방위각이라는 건 있잖아. 어떻더라? 0도부터 몇 도까지? 360도까지. 한가운데가 뭐다? 180도, 90도가 되겠고요. 270도가 되겠지. 그래서 방위각이라는 거는 반드시 0도의 값을 가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다, 그지? 그치만 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뜰 때 고도가 0이고요. 질 때 고도도 0이 되겠지. 반드시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다? 고도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춘추문일 때 볼게요. 어떻더라? 정동쪽 90도에서 떠서 어디로 지니? 270도로 지게 될 텐데 고도가요 이렇게 나타날 거야. 게다가 이때가 뭐가 되겠냐? 춘추문일 때의 남중고도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춘추문이라면 하지일 때는 어떠냐? 뜰 때 방위각이 어떻더라? 90도보다 작아요. 질 때는요 270도보다 크게 나타나겠지. 게다가 남중고도가 얘보다 어떠냐? 높아야 될 텐 거니까 이러한 꼴에 일주운동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하지일 때의 남중고도가 되겠네. 동지라면 어떻습니까?
90도보다 큰 곳에서 뜨겠고요. 210도보다 작은 곳에서 지게 될 텐 거니까 이러한 꼴의 일주운동이 나타나겠네. 동지일대의 남중고도. 이해됩니까? 또 게다가 우리는 뭐까지 생각할 수 있냐? 잘 보세요. 하지일대의 남중고도와 동지일대의 남중고도, 얘랑 차이가 얼마만큼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왜? 춘분보다는요 얼마? 하지일대가 23.5도만큼 높게 뜨는 거고요. 동지일대는 춘추분보다 얼마? 23.5도가 낮게 뜰 테니까. 그럼 결국 얘랑 얘의 차이는 얼마겠다? 23.5, 23.5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7도만큼 차이가 나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캡틴 교재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요. 계절별 태양의 일주운동.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지일대가요 태양의 높게 떠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짧다라면 반대로 동지일대 어떻습니까? 밤이 길고요 낮이 짧게 되겠지. 정리되겠습니까? 자, 144페이지 빈칸 충분히 채울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혹여나 안 되는 친구는 캡틴을 찾아오셔요.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145페이지 지구공전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지구공전 궤도상 지구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춘, 하, 추, 동 A, B, C, D가 되겠고, 그지? 태양의 일주운동은 춘분이 니은, 하지가 디귿, 추분이 니은, 동지가 기역이 되겠죠. 태양의 방위각 고도는 춘분일 때 B, 하지일 때 스몰 a, 추분일 때 B, 동지일 때 스몰 c가 되겠네요. 춘분일 때 남중고도가요 53도라면 하지일 때는 얼마입니까? 90-37 플러스 23.5가 될 텐 거니까 얼마요? 76.5도가 되겠고요. 추분일 때 53도라면 동지는 얼마? 얼마니? 29.5도가 되겠죠. 태양이 뜨는 위치 정동, 북동, 정동, 남동. 태양이 지는 위치가요 정동, 지는 위치인 거니까 미안. 정서, 하지가 북서, 추분이 정서, 동지가 남서쪽이 되겠죠.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요. 하지는 낮이 길고 동지는 밤이 길게 되겠네. 됐습니까? 문제 풉니다. 자, 145페이지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자, 우리나라에 서로 다른 나타나 있다, 그지? 자, 일단은 지금 여기가 뭐다? 서쪽이 될 텐 거니까 일주운동에 있어 뭐다요? 이렇게 지고 있는 쪽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가가 바로 뭡니까? 서점, 정, 서쪽으로 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뭐다? 춘분 아니면 추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쪽이 서쪽이 될 텐 거니까 북동, 남, 서, 북이 되겠네. 그럼 당연히 나는 어디로 집니까? 북쪽에 치우친 북서쪽으로 칠 테니까 어떻더라? 딱 하지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랑 비슷한 태양의 저기가 양해갑실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태양의 저기는 당연히 뭐니? 나가 더 크겠고요. 따라서 나가 낮이 더 길 텐 거니까 밤의 길이는 가가 길 거예요. 태양이 뜨는 시각은 당연히 하지일 때가 더 빠를 테니까 가보다 나가 더 빠르다라고 해야 되겠지. 관측한 순서가 나가 먼저래. 나가 먼저고 가래. 나 다음에 가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뭔 얘기입니까? 그래 하지 다음에 춘분이 아닐 테고요. 추분이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한 달 후 현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한 달 후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나겠지. 따라서 태양이 뜨는 곳 지는 게 아니라요. 뜨는 곳은 어디다? 남쪽에 치우쳐서 떴다가 남쪽에 치우쳐서 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145페이지 두 번째 문제. 자, 1년 동안의 남중고도 변화래. 와, 남중고도가 제일 높네? 이때가 뭐란 얘기냐? 하지가 되겠네. 하지라면 적경이 몇 시?
6시가 되겠고요. 1년중 고도가 제일 낮네요. 얘가 뭐니? 동지에 해당할 텐 거니까 18시. 6시, 12시, 18시. 0시, 6시가 되겠네. 게다가 우리 이제 여기 위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76도라는 놈이 어떻게 나왔냐?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23.5로 나온 거기 때문에 위도가 계산이 가능하겠다. 그지? 계산 얼마입니까? 37.5도가 되겠네요. 적경값 B는 12시가 되겠네. 태양이 천구상의 북반구에 남반구, 북반구에서 남반구 이동하는 점. 이게 바로 뭐랬냐? 저기가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감소하는 뭐다요? 간교점에 해당하는 거야. 간교점이 뭐요? 추분점에 해당하는 거겠네. 그렇다라면 언제? 적경이 12시인 B가 되겠습니다. 자, 적경값 쓰일 때 적경이 18시 뭐가 됩니까? 동지가 될 텐 거니까 동지 뜰 때 어디서 뜨냐? 뜨는 거는 동쪽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쪽? 남쪽에 치우친 쪽에서 뜨게 됩니다. 마지막 태양이 칠 때 A가 뭐냐? 하지가 될 텐 거니까 방위각이요 270도보다 어떻게 되니? 커야 되겠지. 북서쪽이니까. 반면 B라면 뭡니까? 추분이 될 텐 거니까 어디? 정서쪽 270도가 될 텐 거니까 A가 클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는 146페이지 기출문제 2문제 이어서 도전합니다. 자, 146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달 간격으로 순서 없이 나타난 거라고 하는 건데 A가 먼저예요? B가 먼저예요? 잘 보시면 어떻더라? 왼쪽으로 갈수록 적경이 증가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능 문제 나올 때요, 평가 문제 나올 때 왼쪽 갈수록 증가한 경우가 많아. 왜? 적경 증가는 뭐?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B가 먼저고요. 이렇게 A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 왜? 태양의 적경은요, 연준동에 증가할 테니까. 자, 그러면 A의 저기가 양의 값이고요. B의 저기가 음의 값이야. 양, 하지고요. 동지가 되겠다. 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니? 2달 간격으로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실제 평가원 기출됐을 때 많은 친구들이 낚였어요. 얘가 뭐? 하지, 얘가 동지 라고 생각해서.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태양이 여기 위치할 때 태양의 저기가요 0에 해당한 얘가 춘분이겠니? 추분이겠니? 태양의 저기가 음에서 양 승교점에 해당하는 거지. 얘가 바로 뭐라고요? 춘분점에 해당하게 되겠다. 춘분점이 언제? 캡틴 생일 다음날 3월 21일이 된다고요. 그러면 2달 간격일 테니까 얘는 언제? 2월 21일, 얘가 언제요? 4월 20일이라고 두는 게 맞겠지. 이해합니까? 따라서 A는 8월일 때 아닙니다. 북반구에서 태양이 치는 시각이 보다 빠른 것은 당연히 빨리 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낮의 길이가 짧아요. 밤의 길이가 길어요. 태양의 저기가 뭐다? 음일 때가 될 텐 거니까 B라고 해야 되겠죠. 태양이 뜰 때 방위가 자, A는 어디서 뜨겠냐? A는요 어디서? 북동쪽에서 뜨겠고요. B는요 어느 쪽? 남동쪽에서 뜨게 될 텐 거니까 얘는요 90도보다 작고요. 얘는요 90도보다 크겠네. B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기출문제 변형이 되겠네요. 가와나가 뭐다? 방위각과 고도 변화래. 자, 어느 게 방위각이고 어느 게 고도가 되겠니? 자, 앞서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고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뭐였다? 뜰 때랑 칠 때 고도가 0이지, 그지? 그래서 바로 뭐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놈이 바로 뭐가 되겠다? 고도일 수밖에 없겠고요. 방위각 같은 경우는 0이라는 값을 아니 가질 수도 있겠다. 따라서 1번은 뭐가 되겠니?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위도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항상 위도, 적위 하면 뭐 떠올려야 되니? 남중고도를 떠올려야 되겠다. 자, A의 남중고도랑 B의 남중고도 누가 높냐? A가 남중고도가 높지요. 남중고도는 뭐다? 90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천체의 저기를 더하는 값이 될 땐 거니까 얘가 뭐라고요? 남중고도.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자? 그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위도는 어떻더라? 작은 놈이 되겠구나.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중고도가 더 큰 A가 위도가 어떠니? 작고요. B가 위도가 큰 지역이 되겠구나. 다음 A지역, B지역. 자, 요 얘기도 좀 신경 써두도록 합시다. 얘도 상당히 트렌디한 얘기라고. 이건 뭔 얘기냐? 일단은 보게 되면요, A지역, B지역 누가 더 동쪽이냐 서쪽이냐 라는 얘기지, 그지? 자, 우리 계속해서 다뤘던 얘기는 뭐다?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천체를 관측할 때 어떻더라? 적경 작은 놈이 먼저 뜨고요, 적경 큰 놈이 나중에 뜹니다. 이 얘기했었지, 그지? 근데 얘는 뭔 얘기냐면 하나의 천체를 관측할 때 어디서요? 하나의 천체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관측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중에 누가 먼저 뜨겠니? 라는 얘기가 되겠지. 당연히 태양이 먼저 뜨는 곳은 동쪽이야 서쪽이야? 항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면 너무 못 그렸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매년 새해 해 뜨는 거 볼 때 해돋이보러 어디 갑니까? 정동진 간다고. 정동진. 왜 정동진까지 가? 해 뜨는 거 먼저 보려고. 지구자전이 서에서 동, 천체의 일준동이 동에 서서, 따라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중에 누가 먼저 뜬다? 동쪽 지역에서요, 뭐 한다요? 모든 천체가 먼저 뜨게 되겠다. 먼저 뜬다는 얘기는 먼저 남중하게 되겠고요, 먼저 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봐봐. A지역, B지역 누가 먼저 떴니? A가 먼저 떴죠. 그럼 A가 바로 뭐다? B지역보다요 동쪽에 있는 지역이겠구나. 어렵지 않은 얘기다, 그지? 요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트렌디한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요 하나의 천체를 관측할 때 어떻다요?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먼저 뜨고 서쪽이 나중에 뜨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자, 이런 소리는 뭐다? 지구 공전, 그리고 지구 공전에 따른 천체들의 연주운동과 아울러 계절 변화까지 다뤄봤고요. 우리는 아울러 이제 드디어 기권책 천체 파트 숙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 천체 운동과 좌표계 캡틴 교재 기권책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5쪽부터 97쪽까지 충분히 복습하시고요. 성실하게 숙제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심성입니다.